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에 대해서 2장, 3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를 할 때 지금 이제 3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민법 개론이 민계공이 공부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만약에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주로 4월 달까지는 민계공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죠. 우리 공시법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잘 없어요. 그러면 이 강의 3강을 다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어렵다면 4강째 하는 요 요약 정리만 반복해서 들어두시고 나중에 이제 5, 6월 달에 피치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배웠던 걸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청량을 배웠어요. 청량하고 지적을 배웠어요. 청량에는 크게 있잖아요. 5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청량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청량의 대상은 1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 청량,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지적공부, 복구 되죠.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검사 청량, 지적, 제조사 청량, 지적, 확정 청량. 그래가 13개를 암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청량의 절차를 배웠어요. 그럼 청량의 절차는 크게 4개로 딱 나누죠. 하나는 지적 청량 의뢰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청량이 2개입니다. 2개. 요게 검사 청량, 지적 제조사 청량. 두 번째,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는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청량 기간이죠. 그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거는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런데 합의를 해가 청량을 할 때는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세 번째, 기준점을 설치하면서 청량을 할 때는 1개에서부터 15개까지는 4일을 더 주고 15개를 초과했을 때는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 더해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했는데 이걸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를 받고 등록하느냐, 검사를 받고 등록을 합니다. 검사는 지적소관청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2가지가 있죠. 그게 경계보건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입니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적 기준점을 공부를 했어요. 이 지적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로점, 지적 도근점. 자, 지적 삼각점은 2 내지 5km, 지적 삼각보로점은 1 내지 3km, 지적 도근점은 50m에서 300m. 지적 삼각점은 도면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지적 삼각보로점은 이렇게 표시하고, 지적 도근점은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설치를 누가 하고 관리를 누가 하고 열람 발급입니다. 이때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지적 소관청이에요. 그럼 문제는 지적 삼각점입니다. 지적 삼각점 설치는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관리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위원회죠. 지적위원회. 그래서 지적위원회는 자, 정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 지적청량적부심사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지적청량적부 재심사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요래하고 지방지적위원회 업무는 1개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업무는 5개입니다. 그럼 지방은 지적청량적부 심사 하나밖에 없어요. 중앙지적위원회는 5개입니다. 1. 정책개발, 2. 연구개발, 3. 재심사, 4. 지적기술자 양성, 5. 지적기술자 징계. 그렇게 딱 이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청량적부 심사
재심사죠. 절차는 똑같습니다. 심사만 갖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적청량적부 심사를 청구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합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가는 겁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로 회부하면 돼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하면 되고, 사안이 중대해서 부족하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하면 됩니다. 심의의결을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하고,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자들에게 통지를 해두면 돼요. 그럼 청구자들은 결과를 받았죠. 받았다면 결과에 만족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불만족하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래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으로 왔어요. 지적에는 자, 우리가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죠. 지번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아까 전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 4개만 딱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확정, 청량. 첫 번째, 신규 등록 전환은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수번부터 본번, 예외가 적용되는 것 3개입니다. 그래서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됐죠. 그 다음에 분할은 정합니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주는 거예요. 합병은 본번 중 선순위 지번, 건축물은 신청을 해야 준다. 그래야만 돼. 그다음에 마지막에 4번째, 지적 확정 청량이거든. 그럼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을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키는 이 지적 확정 청량을 준용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어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요게 키입니다. 이 지적 확정 청량의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본번, 그래서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는 블록 단위, 하나는 최종 본번 다음 수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고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으로 왔거든요. 지목의 뜻은 주된 용도, 원칙은 일필일목이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영속성의 원칙이다, 통과. 3번째는 지목의 종류 28개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럼 4번째 이제 이 지목의 구분 있죠. 하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읽으면서 습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키는 있잖아요.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독립성을 못 갖춰도 지목이 되는 독자적인 세계가 있죠. 그게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을 읽다가 보면 뜻을 다 알아요. 그런데 다만자가 딱 나오면 앞에와 뒤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후의 글을 암기하는 게,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고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28번은 그 책을 자꾸 통해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이 지목을 표기 등록을 할 때는, 자, 정리합니다. 지목은 토지대당, 임야대당,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지목을 등록 안 합니다. 그럴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명칭을 그대로 등록하고, 도면에서는 부호로서 등록해. 이 부호에서 차문자가 적용되는 4개만 외우면 돼요.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었죠. 자, 면적은 있잖아요. 뜻은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수평면성의 넓이가 면적이고, 면적 측정의 방법은
평판 청량에서는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고 경위의 청량에서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을 합니다. 면적 측정의 대상 X, 소재, 지번, 지목, 합병, 면적의 정감 없이 경계복은 청량, 지적, 현황, 청량 고래 기억해 두면 되고, 여기서 이제 키는 면적을 측정을 할 때 일단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경계점 자비도너프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 하나는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누고, 위가 경계점 자비도너프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입니다. 여기는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1000에서부터 6000은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고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고, 자, 최소 등록은 1입니다. 1. 그래서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하고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경계가 나왔죠. 자, 경계의 뜻은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에 등록된 선이 경계예요. 그다음에 민법상의 경계는 지상경계고 지적법상의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지상경계는 담장 있죠, 담장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 결정의 기준 5개가 있죠. 그래서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 높낮이가 있다면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해면과 수면은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공유수면 밀입지는 바깥쪽 어깨. 자, 여기서 키는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에 자, 지상 건축물의 건립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없습니다. 건축물의 건립의 경계를 결정할 수 없는데 예외 4가지가 있다. 예외. 그게 도시개발사업하면 건축물의 건립에 결정할 수 있다. 공공사업하면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서를 가져가면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래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다면 장부도 새로 작성합니다. 그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7개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가 7개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의 그게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실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자, 오늘 그럼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